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서열 1위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이라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출렁이게 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남편인 대학 교수가 체포됐습니다. 버몬트주에서 천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여서 행복한 50여 명의 어머니들이 올해도 정기 연주를 통해 시카고 동포 사회의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 광고전에 돌입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시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기 델리 육류회사인 볼사드가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버지니아 공장에서 만든 델리 제품 700만 파운드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후드가 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합니다. 남가주 지역에 전국 최초로 전기 경찰차가 도입됐습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여자 체조 전설 시몬 바일스가 통산 5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서열 1위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이라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출렁이게 됐습니다.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와 있었는데요. 암살의 배우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하니의 사망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고 백악관도 보도를 봤다고만 답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19일 이후 102일 만입니다. 이란의 안보를 총괄하는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는 이번 공격을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자시티 부근 난민 캠프 출신인 하니예는 올해 62살로 1980년대 민중봉기 때 하마스에 합류했죠. 지난 2007년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도자가 되고 2017년에 야히야 신와르에게 자리를 넘겼는데요. 이후 정치국장으로서 카타르에 머물렀으며 최근까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는 물론 이란까지 격분하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커녕 중동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남편인 대학 교수가 체포됐습니다. 어제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덴버 경찰은 지난 29일 레지스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 올해 44살 니콜라스 마이클 버스트를 44살 아내 김서린 씨와 유아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마이클 버스트는 지난 29일 오전 7시 직전 침실 바닥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와 숨을 쉬지 않는 딸을 발견했다며 911에 신고했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아내는 침실 유아용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고 딸도 상처 없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에 따르면 김 씨에게는 머리와 얼굴에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있었고 또 마이클 버스트의 목과 가슴에는 긁힌 자국과 함께 손가락 마디가 부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건조기 내부와 위에서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됐는데요. 안토니 산토스 부검검시관은 아내의 몸에서 두개골 골절과 팔, 머리, 몸통, 쇄골, 엉덩이에 타박상, 또 어깨에 찰과상, 얼굴에 여러 상처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버스트는 이번 주말까지 정식 기소될 예정입니다. 버몬트주에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기상청은 전날 버몬트주 일부 주에서 돌발성 홍수 비상경보를 발령했고 밤새 5인치에서 7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이를 천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세인트 존스버리 지역에는 단 6시간 만에 7인치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집이 떠내려가고 도로가 침수돼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저장할 수 있게 돼 극심한 강우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버몬트 비상국은 10개의 급류구조팀이 침수 지역으로 급파돼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편 이번 홍수는 1년 만에 버몬트주를 강타한 세 번째 홍수로 7월 초 허리케인 베릴의 잔해가 주를 덮친 후 100명 이상이 구조되고 최소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여서 행복한 50여 명의 어머니들이 올해도 정기 연주를 통해 시카고 동포사회의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2012년 창단한 어머니 합창단은 올해로 창단 13주년을 맞았으며 정기 연주 개최 1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음악회를 기획, 공연 전부터 동포사회에 큰 관심을 받아왔죠. 지난 28일 스코기 퍼포밍 아트 놀쇼어 센터에서 열린 이날 정기 연주의 대주제는 어머니의 삶은 숙제가 아닌 축제였습니다. 약 5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는데요. 지휘자 박근배 장로와 단장 신춘자 권사입니다. 한여름밤에 좋은 축제의 시간이 어머니들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관객들하고 같이 좋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노래 연습하느라고 우리 지휘자님도 고생하시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아침부터 비가 오길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다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매해 꾸준히 정기 연주를 통해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선곡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10회 정기 연주를 통해서도 You Raise Me Up, 나의 찬양의 노래 등 찬양은 물론 숨어오는 바람 소리, 살짝이 없어의 놀라운 사랑, 친구여 등 가요와 오페라, 뮤지컬 넘버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여 관객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준비하시고 연습하신 은정이 나타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네, 오늘 음악회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한국의 어떤 정서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으로 대해가지고 이민사에 아주 좋은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자,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 열정이 제일 부러웠고, 그냥 평범한 공연인 줄 알고 왔는데 기대보다 아주 좋았어요. 세월이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참 좋았습니다. 음악회 중에는 오는 선거에서 듀페이지 카운티 수뇌법원 판사에 출마한 권재구 케인 카운티 검사가 나와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권 변호사는 아버지 합창단 단장 권용철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박근배 지휘자와 이영란 반주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영란 반주자입니다. 너무 감사해. 오랜 시간을 너무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라서 너무 잘 도와드리고 싶었고 또 잘 예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울러 이날 연주는 바이올린의 강성주, 김희연, 첼로의 노윤진, 플룻의 조혜니 씨가 기악 반주로 함께 또 음악적 풍성함과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올해 정기 연주에는 어머니 합창단의 자매 합창단인 레디 싱어스와 아버지 합창단 그리고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는 바리톤 이상열 씨가 특별 초청돼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씨는 특별히 레디 싱어스의 축하 무대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 노래에서 박근배 지휘자와 함께 깜짝 등장해 콜라보를 이루어 보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씨의 고등학교 시절 첫 성악 코치가 박근배 지휘자로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기도 합니다. 35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음악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어머님들의 지나온 시간을 추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곡들을 선곡, 시간의 기대어와 12시간을 열창해 관객들의 큰 감동과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36년 전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요. 콘서트에서 필요하다 하시면 달려와야 되는 제자의 입장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바리톤인데 테너처럼 참 훌륭한 분을 모셔서 여기 어머니 합창단이 한층 돋보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37년 전에 제자였거든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갖고 좋고 오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휘자 박은배 장로는 어머니 합창단의 특징은 주옥 같은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머님들의 삶을 기리고 축하할 수 있는 주옥 같은 음악들을 동포 사회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뉴욕시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크리스티나 유나 리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사마드 네시에게 어제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는데요. 네시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새벽 4시 20분께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에 따라 들어가 이 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새벽 4시 20분께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시간도 넘게 지난 오전 5시 40분에야 현관문을 부수고 이 씨 자택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 씨는 욕실에서 최소 40군데의 자상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네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죠. 체포 당시 네 씨는 인근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 강도 등의 혐의로 최소한 10차례 이상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네 씨에게 2급 살인죄와 성범죄 의도가 인정된 1급 주거 침입죄를 적용했으나 네 씨는 범행을 부인해오다 지난달에야 비로소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일면식이 없는 노숙자에게 한인 여성이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사건 직후 한인 교민사회는 물론 뉴욕 아시아계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진 바 있습니다. 인기 델리 육류 회사인 보월드 헤드가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버지니아 공장에서 만든 델리 제품 700만 파운드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농무부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새로운 리콜에는 5월 10일과 7월 29일 사이에 보월드 헤드와 올드 컨트리 브랜드 이름으로 제조된 71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전 20만 파운드 이상의 얇게 썬 델리 육류 제품을 리콜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리콜에는 버지니아주 제럴스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만든 리버 브루스트 햄과 쇠고기, 살라미, 볼로니아 소시지 등 기타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뉴저지와 일리노이에서 2명이 사망하고 13개 주에서 30여 명이 리스테리아 중독으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질병보고는 주로 5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후드가 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는 4% 넘게 하락했는데요.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가 차량 후드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미국 내 차량 185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2021년에서 24년식 모델 3 SX와 2020년에서 2024년식 모델 Y 제품이 해당합니다. 회사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1%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통신 방식으로 무료 배포했습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여자 체조 전설 시몬 바일스가 통산 5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앞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단체전, 개인 종합, 도마, 마루 운동 4개 종목을 석권했던 바일스는 이날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바일스는 내일 개인 종합과 3일 도마, 5일 평균대 마루 운동에서 추가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3일 도마 경기에서는 한국의 여서정, 북한의 안창욱과 대결에 또 눈길을 끕니다. 현재 파리올림픽의 메달 집계입니다. 한국은 유도에서 허미미 선수가 은메달, 박효진 선수가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 양궁 남자 단체가 금메달, 또 유도 이준환 선수가 동메달, 탁구의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31일 메달 집계는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6위입니다. 미국이 금메달 4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1개로 7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1위는 중국입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 광고전에 돌입했습니다. 해리스 캠프가 공개한 두려움 없는 해리스라는 제목의 새 광고는 20년 이상 검사로 일하며 이룬 성과를 강조하며 억만장자와 대기업 감세에 앞장선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리스 캠프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행할 $5천만 규모의 선거 광고 가운데 첫 광고라고 소개합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남북 국경을 지켜야 할 책임자였지만 실패했다며 해리스는 약하고 실패했고 또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새로 선보였죠. 트럼프 캠프는 앞으로 2주 동안 $1,220만 규모의 TV 광고를 예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핵폭탄급으로 미쳤다라고 비난해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 프레드 트럼프 3세는 어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에 대해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다라고 묘사하며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프레드는 트럼프가 대통령일 당시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장애인은 그냥 죽여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가 20대 무렵에는 흑인을 비하하는 N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가족사를 담은 저서를 출간한 프레드, 삼촌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흑인이건 아니건 그저 사람들을 이용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완전한 가짜 뉴스라고 즉각 반박했죠.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브 청 대변인은 ABC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프레드 주장은 완벽히 날조된 최고 수준의 가짜 뉴스라며 노골적이고 역겨운 거짓말이 미디어에 실릴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거짓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모닝펄설트와 함께 7개 경합주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7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1%포인트로 앞섰고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네바다주에서는 각각 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베어스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 의원들과 베어스 사이의 납세자 자금 운용에 대한 거래 승인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베어스 돔구점 건립과 관련해 의원들과 베어스 사이 납세자 자금 운용에 대한 거래 승인은 연내에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스커 주지사는 올해 마지막 의회 회기가 11월 개최됨에 따라 아직 제한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호숫가 경기장 건설에 대한 주정부 자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베어스는 솔저스필드 남쪽 호숫가를 따라 건설될 최첨단 돔형 경기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이 계획은 슈퍼볼과 NCAA 파이널4와 같은 주요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경기장과 주변 시설을 만들기 위한 주요 인프라 개선을 제안했고 초기 비용으로 $9억 달러의 공공자금과 경기장 주변 인프라 개선을 위한 $15억 달러의 납세자 자금을 요청했죠. 시카고 트리뷴은 일리노이 스포츠시설관리국 CEO 프랭크 빌레츠키에 따르면 베어스의 도심 경기장 건설안으로 납세자들이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40년간 최소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프리스커 주지사는 이날 큰 변화는 없다며 실행 가능한 제안이 현재 테이블 위에 없고 입법부 누구에게나 수용 가능한 제안 역시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LA 다저스가 한국계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ESPN은 LA 다저스가 샌루이스 카디널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등과 이른바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LA 다저스는 유틸리티 선수 토미 에드먼과 불펜 투수 마이클 코백을 영입했습니다. 샌루이스 카디널스는 선발 투수 에릭 패디와 베테랑 외야수 토미 팸을 받아들였는데요.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내야수 미케엘 바르가스, 투수 알렉산더 알베르투스, 헤랄 페레세 등 3명의 LA 다저스 투타 유망주들을 얻어냈습니다. LA 다저스가 받아들인 토미 에드먼은 29살 한국계 선수로 내야수와 외야수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만능 유틸리티맨이지만 LA 다저스에서는 가장 취약한 포지션인 유격수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미 에드먼은 토미 에드먼 주니어와 모린 곽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어머니를 통해 한국인의 피를 받았고 토미 현수 에드먼을 자신의 공식적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편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트레이드 마감일인 어제 좌완 구원 투수 테너 뱅크스를 필라델피아 팰리스와 트레이드해 11위의 유망주 19세 유격수 윌리엄 버골라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이민교회는 이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한인교회들은 한인사회를 섬기며 영적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목회자의 고민이 무엇이고 성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참여한 교회와 단체에 제공한다는 방침인데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서 전수조사에 참여하셔서 시카고 교계가 더 나은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 출석교회나 교회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 773-440-0191로 연락하시면 설문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부분적인 흐린 날씨 보이겠으나 대체로 맑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보됩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0도. 목요일인 내일 70% 추행수의 비 소식 다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3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진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